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 어도비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비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이번 달 16, 17일 그 어도비 맥스 2017 행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는데요. 그 행사에서 발표된 그 새로운 기능들과 업데이트된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 현재 어도비 그 맥스는 올해가 이제 2017년이라 17로 이제 진행이 되었지만 그 제품들은 2018 릴리즈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혼동 없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대폭 이제 변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신규 앱에 대한 릴리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뭐 기존의 제품에 약간 변화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포토샵, 일러스트 이제 이런 제품들은 크게 변화가 없고 이제 신기능 위주로 업데이트가 되었었고요. 새롭게 지금 체크를 해드리는 라이트룸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펠릭스,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CC, 그다음에 캡처 CC의 이제 새로운 기능과 이제 버전이 변경된 사항이 있고, 스피드 그레이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프로 제품에 대개 기능들이 이제 다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그 컬러 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어에서 다 진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터도 새롭게 이제 그 정식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제품으로 나뉘어졌고, 프로젝트 필릭스는 이제 디멘션 CC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이 리네이밍 됐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디자인도 뭐 기존에도 XD라고 가끔 부르긴 했지만 그 정식 명칭은 이제 XD CC로 공식 이름이 되었고요. 정식 버전도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캡처 CC 같은 경우는 그 디멘션 CC에 이제 추가되는 그 3D 쪽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폰트 쪽 캡처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펠릭스는 뭐 작년 맥스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던 그 신규 개발 앱이었는데, 당시에는 뭐 아이콘도 그 공식 아이콘이 아니고 이렇게 대충 그려넣은 스케치 형태였던 아이콘이 이제 공식 발표가 되면서 디멘션 CC라는 그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이제 새로 탈바꿈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은 그 전에 공개되었던 내용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는데, 화면에 전원 렌더링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3D 맥스나 아예 아니면 혹시 보시기가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션 CC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디자인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어도비에서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트워크 때문인가? 잘 들린다고 어디가 적어줘. 다른 자기 자기 PC PC 문제면 문제면 그냥 그냥 보기만 하겠지.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계속 얘기하면.
네, 죄송합니다. 그 네트워크 때문에 소리가 잘 일부 안 들리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멈췄었고요. 어, 지금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다시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디멘션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멘션은 그 사진 기반의 3D를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고 어도비 스탁에 지금 추가되어 있는 뭐 3D 오브젝트, 그다음에 라이팅, 그다음에 텍스처까지 그 매터리얼까지 해서 기존에 3D 작업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3D 그 이미지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지금 도구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이미지 기반의 라이팅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하셨을 때 그 멀티 채널 레이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혹시 뭐 합성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다면 그 오브젝트별 또는 뭐 매터리얼별 그다음에 뎁스 채널에 대한 그 레이어를 렌더링 하셨을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좀 더 좀 세분화된 합성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3D 툴이 제공하는 뭐 카메라 북마크 기능, 그다음에 리얼타임 렌더링 미리 보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무엇보다 강점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어쨌든 상용화되어 있는 그 V-Ray 엔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렌더링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일반적인 간단한 그 렌더링 도구들뿐만 못지않게 꽤 괜찮은 퀄리티로 3D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도비 스탠다드 매터리얼 속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디멘션 소프트웨어가 이제 발표되면서 새롭게 정의 내린 그 쉐이더 종류들을 이제 쭉 나열한 건데요. 그 엔비디아의 매터리얼 디자인 랭귀지라고 하는 MDL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뭐 타사에서 이제 뭐 제공되는 그런 유사한 포맷이 있다고 하면은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고 어도비 스탁에서도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부분에서도 그 환경 라이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HDRI라든가 뭐 EXIF 파일 같은 경우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선라이트 개념이 도입되어서 뭐 익스테리어 이제 씬 같은 경우는 선라이트를 켜시게 되면 이미지 기반으로 간단하게 라이트가 쏴지고 그에 따른 뭐 그림자라든가 이런 표현도 그냥 원터치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합성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미지 상에 있는 그 라이팅을 굉장히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팅을 뭐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 없이도 꽤 괜찮은 작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적용된 쉐이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RT로 리얼타임으로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확인하시고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포토샵 채널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제공이 그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공식 릴리즈가 되면서부터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미지 채널을 오브젝트 개체 단위 또는 이제 매터리얼 단위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합성하실 때 외곽선을 뭐 처리하실 때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뎁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뎁스를 통한 그 카메라 렌즈 이펙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웃포커싱이라든가 이렇게 렌더링을 하시고 뎁스 채널을 적용해서 아웃포커싱을 적용하면 실제 뭐 카메라 촬영으로 얻으실 수 있는 그 깊이감 그대로를 이미지에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어도비 스탁과 연결인데요. 스탁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미지만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뭐 템플릿도 일부 제공했었지만 이 3D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꽤 이제 가능성, 잠재력이 좀 많아졌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뭐 이미지 2D 작업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3D 에셋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고급 퀄리티를 내는 소스 같은 경우는 좀 구하기도 어렵고 유료 비싼 가격이 많았는데 어도비 스탁에서 이제 한꺼번에 제공을 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 스톡 서비스에서 이런 3D 에셋까지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그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어도비 스탁에 있는 현재 3D 오브젝트들이고요. 물론 뭐 아주 많은 양이 아직 업데이트된 건 아니지만 이제 차츰 굉장히 다양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디멘션 CC에 최적화되어 있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캔이라든가 우유곽 그다음에 컵 이런 디자인에 그 기업에서 제작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가져오셔서 뭔가 효과적으로 이미지 표현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부분도 HDRI 기반의 이미지 또는 뭐 JPG 기반의 이미지 360도로 촬영된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방향에 있어서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터리얼 부분들도 다양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질감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직접 그 일일이 질감을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3D 도구에서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뭐 많은 감각들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좀 더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효과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손쉽게 해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디자인은 어쨌든 뭐 직접 제작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뭐 특정 에셋들 뭐 모델링이라든가 라이팅 소스, 촬영된 라이팅 소스 또 매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도비 스탁에서 컨트리뷰터라고 그래가지고 에셋을 판매자의 입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 3D 에셋도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 어도비 스탁에 대한 다른 컨트리뷰터는 이제 뒤에서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프로젝트 커멧 발표는 이제 2015년 어도비 맥스에서 발표를 됐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뭐 흔히들 XD라고 하는 그런 앱으로 뭐 많이 이슈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스케치라는 툴과 함께 굉장히 경쟁이 되는 제품으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 제품이 이제 올해 맥스에서 새롭게 이제 XD CC라는 제품으로 그 공식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프리뷰 베타를 거쳐서 이제 릴리즈가 된 거고요. 이미 SD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연결을 손쉽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게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이전에 추천해줬던 다양한 컬러라든가 이미지 소스, 인사 스타일 같은 걸 바로 이제 XD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자인 에셋을 몇 개 만들어 놓으시면 일괄적으로 수정이라든가 색깔 변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쉬워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제 편하게 앱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버전이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는 뭐 더 혁신적인 기능이 많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그 프로토타이핑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그 각 디자인별 그 에셋 뭐 레이어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치로 다 화면에 표시를 바로바로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이걸 개발팀에 넘기셨을 때 개발팀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도 일일이 숫자를 뭐 적어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마우스 갖다 대서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고 어느 정도의 개체가 크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뭐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뭐 그리드 작업이 빨라졌고요. 아트보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량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이제 속도라는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노드 연결이라든가 뭐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케치 같은 경우는 맥용 버전밖에 없지만 이제 윈도우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어도비 XD는 그다음에 에셋 패널과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연결, 그다음에 대표적인 디자인 툴인 뭐 포토샵 일러스트에 있는 에셋들을 그냥 간단히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붙여 넣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그 각 버전별 그 관리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라이트룸 쪽입니다. 라이트룸 CC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이고 이번 발표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인데 요번 라이트룸은 예상치 못하게 라이트룸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었습니다. 라이트룸 CC와 라이트룸 클래식 CC 이렇게 제품이 나뉘었고요. 기존 그 데스크탑 버전의 그 기능과 뭐 레이아웃을 유지하는 거는 라이트룸 클래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라이트룸 CC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강화된 그런 라이트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크레이지 클라우드 프로 팀즈에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그런 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독립되어. 그리고 다른 앱들과는 다르게 1테라 클라우드 스토리지 1테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로컬 스토리지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작업을 하시고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을 강화한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데스크탑과는 거의 유사하지만 아직 데스크탑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이 CC에 넘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기능에 대한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뭐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그런 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라이트룸 클래식은 이제 기존 원래 The latest 사용하셨던 release 그 of Lightroom 데스크탑 Classic 라이트룸의 CC has improved speed and 향상된 performance 버전이라고 to 보시면 address the needs of our community. Many 사실 actions take less time than ever, from 뭐 launching the application 이슈가 좀 to 있었어요. switching between the 퍼포먼스 library 이슈가 and develop 있었는데 modules and moving 해외 from 그 photo to 블로그 photo in the 보면 develop loop view. 뭐 개발자가 굉장히 이제 열의를 하고 있다. 뭐 금방 좋은 퍼포먼스를 Importing 낼 수 photos 있다 is also 하면서 이제 faster, 계속 a real 이야기가 benefit to 있었고, sports and 해외 wedding 유저들사이에서도 photographers 라이트룸의 looking to 속도가 quickly 너무 select 느려서 the best images from a large 고해상도 collection. 작업에서는 알 수 없는 그 We've also added 딜레이라든가 color and luminance range 슬라이더의 masking 버벅이 tools to make 문제가 precise color and tone-based 굉장히 말이 selections. 많았었는데 With luminance masking, 개인적으로는 use 제가 the 이번에 adjustment 나온 brush, 버전을 좀 radial, or 사용을 graduated 해보니까 filters to 확실히 define a 이전 rough mask. 버전보다는 좀 Then choose 빠릿빠릿해진 luminance 느낌이 masking 좀 and refine the 들고요. selection using the range and smoothness 처리라든가 slider. 이런 임포트 The same 속도에서도 process applies to color range 뭐 등이 masking. 좀 빨라진 You can use the 느낌이 color range selector to 일단 choose 들었습니다. colors on the 그래서 image to refine the 개인적으로는 좀 selected 환영하는 mask. 버전 중에 하나인데, These are just some of the enhancements in Lightroom Classic CC. 안타까운 거는 뭐 안타깝다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메인 제품이 아닌 이제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언제까지 혹시 이제 제공이 될지는 사실 뭐 저도 아직 모를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저의 바람으로는 꾸준히 이렇게 성능 향상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버전에 이제 성능과 이제 안정성 향상이 된 부분들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로딩 시간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가져오기 할 때 그 카탈로그 업데이트 및 압축이 이제 향상됐다는 부분이 있고, 미리 보기도 이제 좀 더 빠르게 생성이 됩니다. 스마트 미리 보기 생성하는 부분들과 라이브러리에서 개발 모듈로 전환, 뭐 개발 모듈에서 이미지 렌더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빠르게 되었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요. 컬렉션 몇 가지 컬렉션 이제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으로는 그 브러쉬
기능이 좀 더 강조가 돼서 특정 부분만 이제 마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강조가 됐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정 프로세서 디벨롭이 이제 4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속도가 향상이 되었고, 스마트 컬렉션의 필터 조건에서 이제 새로운 게 제목과 렌즈 프로파일이 추가돼서 제목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 비어 있거나 비어 있지 않음을 이제 스마트 컬렉션으로 모을 수가 있고요. 렌즈 프로파일도 특정 부분을 이제 적용시킬 건지 적용시키지 않으실 건지에 대한 옵션이 추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설정에 이제 사전 설정이 가능해졌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GUI 응답 속도 향상이 가장 뭐 좋은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거는 어도비 스탁인데요. 이미 뭐 여러 차례 이제 스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스탁 같은 경우는 이제 에셋이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천만 개였던 에셋이 현재 이르러서는 이제 9천만 개까지 굉장히 폭넓게 그 개수가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포토, 뭐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그다음에 비디오 이렇게 제공이 됐던 게 프리미엄 이미지와 그다음에 에디토리얼, 그 보도 사진 이런 것들과 이제 템플릿 쪽이 굉장히 어도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이번 발표에서 이제 느껴졌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어느 스톡 사이트에서든지 손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스톡 이미지는 보통 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정액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물론 정액제를 쓰게 되면은 뭐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시안이라든가 이런 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도비 스탁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회사의 이미지들보다는 그래도 수준 높은 이미지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프리미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독점 이미지라고 보실 만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 사진 작가들이 별도의 이제 컬렉션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 보통 그 정액제 어도비 그 일반적인 스탁 정액제 사이트에서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아닌 좀 여기에서만 확보 가능한 이미지들이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살펴봐도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낌이 좋고. 그래서 뭐 디자인을 하실 때 한 장의 이미지를 넣더라도 굉장히 좀 고품질의 이미지로 그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템플릿 쪽 시장이 뭐 옛날부터 이제 조금씩 커져 나가는 추세긴 했는데, 요즘에가 이제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고, 어도비 스탁도 이제 이 템플릿 그 에셋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특정 뭐 에셋 같은 경우 일러스트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회사 작업, 디자인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바로바로 쓰실 수 있고요. 요번 발표의 또 한 가지는 이제 비디오 쪽 그 템플릿이 추가가 됐는데, 원래 뭐 다른 마켓에서는 이미 팔기 시작했던 것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션 그래픽 템플릿은 생각보다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감각이나 툴이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가져와서 그 적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에셋들을 그 프리미어에 새로 추가된 그 에센셜 그래픽 기능과 이제 맞물려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는 그냥 뭐 텍스트라든가 특정 요소들을 슬라이더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뭐 순식간에 굉장히 멋있는 그래픽을 만들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이런 템플릿 같은 거는 사실 디자이너가 작업하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에 따라 보여지는 시간은 너무 짧지만, 하지만 잠깐 들어가는 걸로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도입을 하시면 회사 디자인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프리미어가 예전 그
그 레거시 타이틀 작업에서 이제 새롭게 벗어나서 그냥 일반 에펙처럼 타이틀 그냥 클릭하고 텍스트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변경된 사항을 적용해서 이렇게 뭐 텍스트 입력하고 위치 조정하고 스케일 값 조정하고 해서 간단하게 저런 타이틀 영상을 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이너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이 컨트리뷰터인데, 쉽게 말하면은 자신이 찍은 사진 또는 디자인 작업물, 비디오 등을 이 마켓에 파는 겁니다. 어도비 스탁 마켓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본인이 찍은 괜찮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썩혀 두시기보다는 이렇게 업로드 하셔가지고 판매로 이끌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될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업로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스탁 들어가시면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을 이 스탁 사이트에 올리려면 가장 불편한 게 이 키워드 작성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이미지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검색어에 어떤 검색어로 검색에 나타날지를 정해주는 키워드인데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근데 뭐 이미지들을 한두 장 올리는 거면 금방 하겠지만 뭐 수십 장, 수백 장 올리게 되면은 그 키워드를 일일이 넣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도비 스탁은 어도비 이제 센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키워드를 최대한 뭐 열 몇 개는 추천을 해줍니다. 그냥 사람이 있는 사진, 바다가 있는 사진, 뭐 특정 요소가 있는 사진을 자동 분석해서 키워드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 업로드를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어도비 스탁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00원 판매했고요. 뭐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올리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도비 이제 캡처 CC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전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쉐입과 뭐 패턴, 브러쉬, 컬러, 룩 이렇게 캡처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도비 앱이었는데, 요 앱이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타입과 그 3D 매터리얼을 이제 캡처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Adobe's new visual search tool within 쉽게 Capture 말하면 provides a 이제 fresh angle 우리가 at 주변에서 discovering 보고 있는 fonts. 어떤 Just go to the 특정 type gallery and hit the 텍스트의 add button. 이미지를 Align the 캡처를 text you like 찍어내서 above the line and 그 hit the shutter 이미지에 button. 보여지는 그 폰트를 Readjust the box to cover the 캡처가 text.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100% 똑같은 건 And now 아니겠지만 you've got some options to work with. 어도비 서비스에 있는 그 타입킷이라는 Save your favorite 서비스에서 fonts to your Creative 그 Cloud library 촬영된 so you can start 폰트와 굉장히 creating. 유사한 것들을 검색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show to you how you 사용자는 can 그 폰트를 create your own 검색을 해서 material. 자기 디자인 If you will 작업에 click 적용할 on 수 있게 plus 됩니다. sign 다음은 voila. 매터리얼인데 and you will 사실 point your 매터리얼은 제가 phone on 예측을 하지 못했던 phone 부분 중에 camera on 하나인데, any object you would like to work with. 그 When you will be 오브젝트를 happy 촬영해서 with 그 your 표면에 있는 material, by the way, 질감을 you can zoom in 저장을 한 and zoom 다음에 out 매터리얼을 material. 만들고 You can 아까 use 설명드린 Flash or 디멘션에서 disable 끌어다가 Flash. 사용을 할 수 있는 I'm not 방식입니다. using Flash. And after you will 그래서 be satisfied 뭐 with 직접 everything you 이 see, 매터리얼을 simply 작업을 할 click 때 and 이미지를 snap 촬영하셔서 쓰시기도 your 하겠지만 picture, 그런 just like 부분들을 that. 굉장히 And 간소화시키고 here you will 뭐 be able to 기본적인 customize your 질감이라든가 이런 material. 부분들을 You can 슬라이드 조정으로 increase or 이렇게 decrease 만들어낼 수 있는 aroundness, 그런 앱이라고 just 보시면 like 되고, that. 지금은 can, 뭐 초기 버전이라 apply 그렇게 다양한 more 그 or 매터리얼 less details 특성을 제공을 to 해주고 your 있지는 않지만 material, 충분히 뭐 and also you 괜찮은 can 가능성을 increase 보여준 or 그런 decrease 기능이라고 생각이 material, 됩니다. metallic. 그리고 다음으로 또 소개를 했던 거는 어도비 스파크라는 거였고요. 스파크는 원래 기존에도 있었죠. 그 어도비 스파크 페이지, 그다음에 그 스파크 페이지, 그다음에 포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터닝 그래픽이라고 해서 그 약간 좀 인상적인 그런 그래픽을 간단하게 또는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앱이었고요. 그다음에 스파크 페이지는 웹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그런 모바일 앱이었습니다. 뭐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에셋들을 라이브러리에 저장했다가 앱에서 꺼내서 그 웹페이지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파크 비디오는 또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었고요. 요 앱이 스파크 사이트가 새롭게 이제 오픈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모바일 앱에서만 하셨던 작업들을 이제 웹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도비 스파크 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뭐 이미지 디자인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 브랜드 이야기 스토리를 이제 저렇게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짧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든가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스파크의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기존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그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컴플릿 기준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업로드와 이제 브랜드 색상 또는 폰트, 그다음에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단한 몇 단계만 이렇게 제작을 해 놓으시면 뭐 직접 운영하시는 그런 브랜드나 또는 뭐 기업에서 운영 중인 특정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 페이지 등을 간단하게 제작을 하실 수 있고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 스토리를 이제 제작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 모닝글로라는 회사의 뭐 영상이 이제 데모로 나오고 있고, 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시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올리면 간단히 링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로고 파일이라든가 컬러 같은 것들도 저렇게 입력을 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게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뭔가 작업을 했을 때 그 개인적인 뭐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을 내서 좀 일관된 작업물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요번 맥스에서 그 스낵핏이라고 해서 그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기능들을 몇 개 보여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살펴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몇 가지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잠깐 That is very 보여드리면 awesome. Okay, next up is another one 딥필이라고 which kind of 그래서 blows your mind as well. It's called Project Deep 요거 Fill. 같은 경우는 As you all know, to make 그 and let's see 기존에 how 컨텐츠 content 어웨어 overflow 기능이 can give 있습니다. us. 포토샵에 컨텐츠 어웨어 기능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Well, 것처럼 컨텐츠 어웨어는 주변에 있는 Now I 내용들을 have 인식을 1, 해서 2, 3, 4, 그 4 eyes 이미지를 now. I 메꿔주는 can see you 기능이죠. clearly. 때문에 사실 사용을 The 하시다 main 보면 reason 되게 for this 예기치 failure is 못한 because the 오류들을 많이 content overflow does not 발생을 try to 시키는데 understand. 요 So to 프로젝트 bridge this 딥필이라는 gap, 거는 it can 이미지를 그 쉽게 말하면 어도비 센세이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게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 What if 중간에 we 있는 mask the 부분을 entire 자연스럽게 eyebrow? 저 Can deep fill 있는 return us a 부분을 new one? 인지를 해서 Well, 메꿔준다는 let's try it. 내용입니다. 그래서 Here 지금 I 보시는 mask the eyebrow. 것처럼 아까는 let's- 가운데 let's 눈 see 하나가 더 content overflow 그려졌는데 first.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Well, this 자연스럽게 time it 그 코 copies 위에 the mouse 부분을 이제 into the 메꿔주기니까 location of 사람처럼 the 이렇게 보여주는 nose. 거죠. Then let's see 이 the deep fill. 기능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뭐 Well, it can successfully 나중에 추가 hallucinate a new 업데이트될 eyebrow for you. 가능성이 있는 기능들입니다. So, all right, let's kind of roll right into the next one. We have Project 소개해드릴 Scene 거는 Stitch, is what it's Scene called, by Stitch Brian 기능인데 Price. Essentially, will allow you to take any photo. 이것도 뭐 wanted it 사실은 to be all 100% 기능이 and 업데이트 so she asked if 된다라고는 I can 보장할 수 remove 없는데 제가 Well, 봤을 what 때는 would you do in 가능성이 that 매우 case? 좀 높은 So 그런 I'm 기능 sure 중 what 하나가 a few 아닌가 of you 생각이 would 됩니다. think of doing is 요것도 trying to 마찬가지로 use
컨텐츠 어웨어 기반의 기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 퀵 셀렉션 도구로 해서 지금 영역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 선택을 하고 컨텐츠 어웨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메꿔지게 됐죠. 주변을 인식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 보기에는 사실 좋아 보여요. 저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뭐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졌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도비 이 개발자들은 여기서 한 단계 생각을 더 나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 영역을 선택을 하면 이 이미지를 어도비 센세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분석을 해서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그 완성형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밑에 뭐 바위가 그려진 이미지를 합성한 형태라든가 또는 뭐 다른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든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메꿔주는 형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이미지를 구성을 시키거나 좀 그 완성도, 구도나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 몇 가지 데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면은 그냥 잔디밭인데 여기서 이 컨텐츠 어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메꿔졌겠지만 스티치를 누르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저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합니다. 사용자에게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사용자는 여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보면서 다양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꽤 생각보다 그럴싸한 이미지들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포토샵 2018에서는 아직 사용이 안 되는 기능들이긴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능성 있는 기능이니까 다음은 This next 프로젝트 one's awesome. Like super Puppetron. fun to watch. It's actually called 기능인데 Project 이것도 Puppetron 좀 with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개발자가 사진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그 재구성을 그 스타일을 자기가 제시하는 그 어떠한 이미지의 스타일대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좌측에 그 뭐 타겟되는 그 이미지 스타일이 있죠. 그냥 약간 뭐 그림 물감으로 이렇게 그리는 듯한 그거를 제시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원본 이미지가 저렇게 변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펜으로 이렇게 그린 형태의 이미지도 저렇게 완벽하게 그 그림으로 그린 듯한 느낌으로 변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는 제시하는 이미지를 꽤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그 완성 있게 보여준다는 거죠. 뭐 저렇게 아예 평면적인 그림들도 적용시켜가지고 완성을 시켜주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약간 그 동판으로 그려진 이렇게 조각 같은 부분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이미지의 그 스타일을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꽤 괜찮은 기능이라고 보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이 발표된 것 중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후에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조각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재구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실제 뭐 실무에 써도 될 정도의 수준이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고요. This next one's awesome. Like 다음으로는 super 프로젝트 fun to watch. 쿨러인데요. It's actually called Project 요거는 Puppetron with 그냥 쉽게 말하면 Hi everyone. So 제가 동영상을 잘못 that 넣었네요. the style 잠시만요. is nicely transferred while the result still maintains. 동영상을 잘못 넣었습니다. 동영상이 All right, we have project. Yeah. So a tenably priced, 요거는 easy to download 뭐냐면 stock footage, which it may in fact be. 그 But it's got this
쉽게 말하면 비디오용 그 컨텐츠 어웨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미지는 한 컷이기 때문에 그 한 컷만 잘 이렇게 영역 선택을 해서 컨텐츠 어웨어라든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의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 뭐 그럴싸하게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비디오 경우는 사실 상황이 다르죠. 비디오는 초당 30장 또는 뭐 24장, 많게는 60장까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컨텐츠 어웨어 또는 지금 보여주시는 것, 저 작업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저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뭉개져 버리고, 그다음에 각 프레임마다 내용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울렁울렁대는 그런 동영상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기능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해외에서는 이제 로토스코핑이라고 해서 일일이 따서 뭐 작업을 하겠죠.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메꿔버리면 저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미지가 울렁울렁되고 잔상이 남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에서는 사용이 거의 어렵게 되죠. 이 개발자가 소개를 하는 거는 이 영역을 단순하게 지정을 해주면, 그 애프터 이펙트에는 그 마스크 트래킹 기능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영역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그냥 저 트래킹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고 있죠. 해당 영역을. 근데 그 마스크 영역을 이렇게 트래킹한 다음에 현재 개발 중인 이 프로젝트 기능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내용이 그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이제 촬영을 해도 이후에 후보정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뭐 여기서 좀만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아마 내년 초 프리미어, 내년 초 이제 애프터 이펙트 기능이 혹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꽤 높더라고요. 이게 또 다음 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그 가슴팍에 있는 특정 부분을 제거를 한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인물까지도 제거를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이번 소개되었던 그 스킵 기능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도비 맥스는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지금 미국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 2018년도는 다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